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스타 항공의 부실 그리고 대량 해고 문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상직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지금 무소속이고요.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타 항공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정리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이 법원에서 행태라고 얘기한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속됐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좀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거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사건 진행 어떻게 이게 된 건지. 예,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건전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제주항공하고 인수협상이 진행됐던 게 이제 2019년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임금 체불이 굉장히 거대하다,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손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은 됐었어도 이게 인수협상의 내용으로 다뤄졌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정도 내용까지는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이제 좀 침체가 되고 나니까 제주항공에서 인수했다가는 제주항공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고려 때문에 인수협상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노조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거의 1년 가까이 받지 못했다. 이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미노 이제 줄줄줄 무너지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스타항공의 재정 불건전성에 있어서 이상직 일가의 이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크게 논란이 되니까 이상직 의원이 다 정리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까지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그 탈당할 때도 꼼수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비판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당 차원에서도 이게 그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감쌀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이거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상직 의원이 처음에는 성실히 소명하겠다,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돌연 탈당했습니다. 탈당의 변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제명이 굉장히 유력했고 그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딱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왜 제명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그걸 면피하려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규를 보면은 제명을 당하면 5년 동안은 복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그래서 혼자서 뭐 이렇게 예약 걸듯이 돌아오겠다라는 말도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직 유지를 위한 그렇죠. 꼼수 탈당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그럼 이상직 의원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 구속된 그 혐의 사유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받고 있는 혐의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또 이제 별개의 또 업무상 횡령, 그리고 정당법 위반 이렇게 4가지 혐의가 있는데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묶여서 그렇지 건건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 금액을 따지면 지금 500억 원 이상이다.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와중에 당시 17세의 아들 26살의 딸이 자본금 3천만 원을 들여서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 사실 그 회사는 뭔가 업무 영역이 있고 이렇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100억 원의 의문의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100억 원을 통해서 이스타 항공의 주식을 사들여서 갑자기 그 이스타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데 17살과 26살. 맞습니다. 두 자녀가 이스타 항공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편법 증여에 의해 가지고 이스타 항공의 경영권을 그쪽으로 넘겨준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치를 당시 따져보면 한 500억 정도인데 네. 그거를 한 100억 정도로 굉장히 헐값으로 평가해가지고 손쉽게 경영권을 이전해서 편법 증여를 이루어진 거를 본다. 이래서 뭐 탈세 문제, 횡령 문제 그리고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회사 가치를 이렇게 이제 헐값으로 평가했으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한 5분의 1 가격에 이제 그렇죠. 자녀들이 새 이제 이스타항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과정에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이스타항공이 또 그렇게 헐값으로 평가되면서 이제 회사 가치가 훼손이 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경영 하면서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 또 별개 이제 업무상 횡령이 있었는데 그게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비 그 유명한 포르쉐 리스비요. 그리고 고가 오피스텔의 임대료 지급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별개의 또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제 500억 원 이상이다. 이제 뭐 이상직 의원 전면 부인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와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보통 국회의원 하면 뭐 어떤 그런 구속될 만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보통 뭐 불체포 특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면책 특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사실은 동료 의원이니까 보통 이거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정당한 사유보다는 뭐 방탄국회 이런 사실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꽤 압도적으로 안 됐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동료 의원들이 다 그냥 고개를 돌린 건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직 의원의 대응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가 뭐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사지도 못했고 오히려 좀 반감을 더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그 자체를 사실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서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항상 운용이 문제였잖아요.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동료 의원들도 대량 해고 사태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쉴드를 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진보정당 그렇죠. 민주당의 정체성과든지 전혀 맞지 않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55명 중에 206명이 가결을 이제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굉장히 좀 압도적인 편이었고 이상직 의원도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뭐 무죄 결백에 대한 소명보다는 오히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동정표를 자극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그때 뭐라고 했었죠? 본 의원이 당하고 있는 이 수모와 수치 이 모욕을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욕과 수모를 내가 당하는 게 이게 막아지지 않으면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당할 거니까 그럼 뭐 나를 지켜라 이거. 그렇죠. 나를 막지 않으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읍소를 해야 될 상황에 경고인지 협박인지 모를 이런 발언까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 좀 나중에 들었을 때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동의가 돼버렸고 이게 헌정사상 15번째 체포 동의안 가결된 거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그 저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제 정정순 의원에 의해서 2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회에서 이거 불체포 특권 가결될 때 이거 근데 그때 발언도 그렇고 그 이상직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들도 사실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맞습니다. 낳은 거 아닌가. 그런 거 많았죠. 맞습니다. 일단 뭐 횡령 배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초점이 안 맞는데 딸이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계신 거. 포르쉐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기본 가격이 9,900만 원밖에 안 해요. 브레이크 잘 드는 차 대표이사가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9,900만 원 밖에요? 저도 이제 9,900원인가 살펴봤는데 9,900만 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말도 함정이 있는 게 기본 가격 9,9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포르쉐 아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옵션이 막 한 4,000씩 붙거든요. 이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공감도 얻지 못하고 국민 정서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공분까지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전한 차라면 그럼 뭐 차라리 트럭을 몰지. 맞아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요 그 영장 발부할 때 피의자의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자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정말 없는 드문 표현인데 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영장 청구가 되면은 결재 도장이 있거든요. 발부, 기각. 사실 그래서 판사님은 판단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설시하는 게 그렇게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거의 굳이 적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발부,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적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범죄 후 정황 좋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정도 하면 사실 굉장히 충분한 건데 피의자의 행태라는 거는 이상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무리수 줬던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혐의 소명이나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앞뒤로 봤을 때는 6개월 만기 보석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좀 늘어져서 그 예. 만기 보석이 되는 것 이외에 중간에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 이런 그래요.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판사들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네. 예, 심지어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범죄질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좀 더 곁들이는 경우가 예, 늘어나고 있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은 근데 이렇게 자꾸 뭐 해명이 자꾸 뭐 혹대려다가 부친격 된 거가 많았는데, 네. 근데 또 뭐 모르쇠로 일관했던 자 이렇게 황당한 변명도 하고 네. 이유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섰다. 이미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 500억대의 횡령 배임이면 이거는 집행유예라도 발하려면 돈이 그대로 다 환수가 되고 뭐 처벌불원도 있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 8년 전에 이미 등기 임원이나 이런 거 싹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부인을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그렇죠.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근데 지금 가장 큰 고통 보고 있는 사람은 구속된 단 한 명 이상직 의원보다는 오히려 그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아까 뭐 수백억의 그 횡령 받지 배임이 못한 있었고. 그 결국 월급 못 받아가지고 근데 네. 저것도 못 받잖아요 지금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억 원의 횡령 배임이 있는 와중에 고용보험으로 납부됐어야 되는 돈이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고나 퇴직된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1년 가까이 임금도 못 받았는데 돈도 없는데 고용보험도 못 받으시니까 지금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억 정도 납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그 겨우 포르쉐 뭐 9,900만 이거 5대면 해결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이 지금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이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지분구조 뭐 이렇게 정된 게 있기 때문에 8년 전부터 뭐 손 떼내서 다 그러는데 뭐 대표이사로서 책임 면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게 등기 임원인지 등기상 대표이사인지 이걸 볼 뿐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였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했고 지시나 이런 걸 했다라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직 의원이 또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근거 서류도 검찰이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 발언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 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굉장히 셉니다. 이거 실형은 뭐 당연하고 한 5년 이상도 가능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구 변호사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